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갑은 국내 굴지 그룹사의 회장으로 많은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처을, 아들 A, B와 딸 C가 있으며 갑의 사망으로 협의 분할을 하여 각각 상속분을 취득하였는데 상속인 중 아들 A는 사업상 필요하여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X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외국에 거주하던 M은 자신이 사망한 갑의 혼인외의 자임을 주장하면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였고 자신의 상속분을 받고 싶어 합니다. M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해 천천히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상속 회복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보시겠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원칙적인 청구권자가 됩니다. 만일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 회복 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성질상 상속 회복 청구권이 상속되지는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 승계인은 상속회복 청구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 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상속 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이 가액 청구권은 상속 회복 청구권의 일종이다라고 하여 인정을 하고 있으며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 회복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재산 반환 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인 이른바 참칭 상속인이 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들의 상속인 등이 해당이 되며 선의 악의, 그리고 과실 유무를 불문합니다. 다음으로 상속권을 주장함이 없이 특정의 권한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도 상대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례의 입장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있는 경우 진정상속인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보통의 물권적 청구권 등 방해 배제의 청구를 하면 족하고
단기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는 상속회복 청구에 상대방으로 하여 서류를 위조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등기 서류 등을 위조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침탈하는 자보다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진정한 상속인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상대방이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이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상속회복 청구의소가 제기되는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속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문제가 되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참칭 상속인,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반환 청구 소송이 상속회복 청구로 되어서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 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 회복 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제3자에게도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등의 상속 회복에 관한 특칙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와 효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행사의 방법 및 입증 책임은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는 보통 소송에 의하지만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권자는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은 상속 재산에 대하여 특정의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 회복 청구권의 구체적 효과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속 회복 청구권이 인정되어 재판상 확정된 경우에는 참칭 상속인은 그가 점유하고 있는 상속 재산을 진정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상대방이 공동 상속인일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분할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 범위에 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취득한 재산의 전부 및 과실과 사용 이익에 대하여 반환 의무를 지게 되고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에 대한 효과를 보시겠는데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상속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그 재산이 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 출급채권, 유가증권이면 선의취득의 원칙이 인정되어 제3자가 보호되지만 만일 제3자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라면 비록 상속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민법 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구제의 길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참칭 상속인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의 경우는 더욱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즉,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제3자는 동산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법론상 상속회복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요. 마지막으로 참칭 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보시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은 참칭 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에 대해서 먼저 본래 상속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도 진정상속인의 자유이며 이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 포기도 가능할까요?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 포기나 유류분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 개시 전의 상속 회복 청구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킵니다. 한편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하고 진정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 결과 참칭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상속 회복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사례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그것을 저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처을 A, B, C는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아들 A 명의로 하였던 부동산을 사업상의 필요로 처분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상속인들로 이전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앞의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상속재산이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혹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공유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속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가부의 혼인 외의 자가 법원의 재판으로 인지받은 후 확정되었다면 사례에서 M도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상속분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A, B, C 및 을에 대해 지분 이전 등기 청구 혹은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인지를 받았더라도 인지로 인한 소급표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사례에서 M은 A가 X에게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등기 말소 청구 혹은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고
A에게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M의 권리 행사가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가액 반환 청구도 성질상 상속 회복 청구로 보므로 역시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상속 회복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간혹 언론을 통해서 크게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혼인 외의 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 회복 청구가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거래 안전의 문제와 관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순차적으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간의 제한 없이 그 권리 상태를 본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면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회복 청구권의 제3자 효과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